우주라는 광활하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어둠이 왕좌 없이 군림하는 그곳에 하나의 신비로운 상수가 존재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경계이지만 인간의 손으로 쌓은 어떤 성벽보다도 견고하다. 그것은 물질로 지어진 장벽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에서 직조된 법칙이다. 우리는 이를 빛의 속도라고 부른다. 이 이름은 시적이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 절대적인 권능을 감추고 있다. 우주가 모든 물질, 에너지, 정보에 부여한 최고의 명령이다. 빛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별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거나 새벽과 황혼의 경계를 그려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의 심장박동이며 우주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가장 작은 아원자 입자부터 영원한 춤을 추는 거대한 은하들까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진공 속 빛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극단적인 일관성을 논한다. 빛은 항상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 변함없고 불변이다. 빛을 발산하는 원천이 정지해 있든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든 관찰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다. 이는 인간의 직관을 뒤집는 사실이다. 일상 세계에서 속도는 상대적이다. 자동차를 쫓아 달리면 그 자동차는 당신에 비해 느려 보인다. 그러나 빛은 당신이 최첨단 기술로 그 뒤를 쫓아도 처음과 같은 속도로 멀어진다. 냉정하고 잡을 수 없다.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도 작은 먼지 한 알갱이든 거대한 우주선이든 빛을 따라잡을 수 없다. 빛의 속도 99%에 도달하더라도 남은 작은 격차는 넘을 수 없는 심연이다. 왜냐하면 빛의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질량이 기이하게 증가하고 필요한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무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트 엔진의 약점이나 기술의 한계가 아니다. 공간과 시간 자체의 단호한 거부이다. 우주는 보호장치를 설치한 듯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이 그 신성한 문턱에 다가가는 것을 막는다. 이 불변성 덕분에 빛은 우주의 방대함을 측정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척도가 된다. 우리는 빛이 1초에 지구를 7번 이상 돌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속도에 압도당한다. 그러나 우주의 거대한 바다에서 그 속도는 갑자기 가련할 만큼 느려진다. 1초의 빛은 달에조차 도달하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별에 가기 위해서는 수년, 심지어 수천 년을 끈기 있게 여행해야 한다. 천체간 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빛을 즉시의 사자로부터 시간의 바랜 편지를 나르는 늙은 전령으로 바꾼다. 이는 시적이고 동시에 섬뜩한 진실을 낳는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결코 현재를 보지 않는다. 밤하늘은 과거의 거대한 박물관이다. 오랜 세월 전에 지나간 이미지를 보관한다. 아침에 피부를 따뜻하게 데우는 태양광을 상상해보자. 그 광선은 태양의 불타는 표면을 떠난 지 8분 후에 당신에게 도달한다. 만약 지금 태양이 갑자기 꺼지거나 우주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 동안 아무것도 모른다. 지구는 여전히 빛으로 가득하고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인간은 평범한 삶을 이어간다.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우주의 현실에 영원히 지연된 상태로 산다. 거리가 멀수록 우리가 보는 과거는 더 깊고 고대적이다. 먼 은하의 빛, 망원경이 포착하는 희미한 반점은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전, 심지어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출발했을 수 있다. 그것들은 우주의 태초를 담은 이미지, 수백만, 수십억 년 전의 형성과 파괴 이야기를 가져온다. 하늘을 관찰하는 것은 빛으로 쓰인 위대한 사설을 읽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의 페이지들이다. 오늘 밤 반짝이는 은하들은 그들의 실제 현재에서 이미 충돌하거나 분해되었거나 탐욕스러운 블랙홀에 삼켜졌을 수 있다. 그 죽음의 소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인식의 거품 속에 갇혀있다. 모든 정보가 늦게 도착하고 우주의 현재는 시각의 범위 밖에 있는 영원한 미스터리이다. 만약 빛의 속도가 다르거나 즉시적이라면 현실의 전체 구조가 무너지고 완전히 바뀔 것이다. 우리가 연구한 물리 법칙들, 원자를 결합하는 전자기력부터 행성을 별 주위에 유지하는 중력까지 모두 빛의 속도라는 정확한 값에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다. 이는 무작위로 붙여진 숫자가 아니라 우주가 무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주춧돌, 황금 열쇠이다. 이 한계가 없다면 원인과 결과의 질서가 사라진다. 사건이 그 원인 전에 일어날 수 있고 비논리적인 혼란이 생긴다. 시간은 빛의 속도라는 구속 없이 위미를 잃는다. 따라서 빛은 근면한 전령이자 현실의 경계를 지키는 엄격한 파수꾼이다. 모든 것이 일관된 순서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이 절대적 한계 때문에 호기심 많은 자들의 마음에 철학과 과학의 깊은 질문이 싹튼다. 왜 이 숫자일까? 다른 숫자가 아니라 누가 또는 무엇이 이 한계를 세웠으며
우주는 우리의 개입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려는가? 빛의 속도가 유한하므로 시간은 우리가 착각하던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에 균등하고 절대적인 강이 아니다. 시간은 유연하고 가변적이며 깊이 개인화된다. 그것의 흐름은 공간 속 이동 속도와 겪는 중력에 따라 빠르거나 느려진다. 이는 상대성 이론의 가장 직접적이고 기이한 결과로 빛의 속도가 시간을 굴복시키도록 만든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시간은 외부 세계에 비해 느려진다. 초고속 우주선에서 1초는 지구에서 몇 시간, 몇 년, 심지어 세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과학소설의 공상적 가설이 아니라 무수한 정밀 실험으로 입증된 현실이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간 흐름을 경험한다. 시간은 그 운동으로 인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불변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가 당신의 시간 척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부러진다.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 대량이 된다. 빛의 속도 가까이에서 먼 별로 여행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는 그 여행이 몇 년밖에 안 된다고 느낀다. 하지만 지구에 발을 디디면 수백 년이 지나간 것을 깨닫고 충격받는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알던 문명이 먼지가 되었다. 그는 지구의 미래로 여행했지만 대가는 고향의 시간 흐름에서 영원히 분리된 고독이다. 이 시간 팽창 현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비록 아주 미세하게 존재한다. 지구 위치 시스템의 위성에 놓인 원자시계는 지면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중력이 약하므로 우리 시계보다 약간 빨리 간다. 엔지니어들이 매일 이 시간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몇 시간 만에 쓸모없어져 수십 킬로미터의 오차를 낸다. 이는 우주 전체에 공통시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각 물체, 각 인간은 자신만의 시간 리듬을 지닌다. 독특한 흐름, 누구와도 같지 않다. 빛은 유일한 척도, 유일한 상수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수축하고 변형시켜 복종하게 한다. 빛의 속도 한계가 없다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를 잃는다. 모든 순간이 끝없는 혼돈에 겹친다. 이 한계가 인과 구조를 만들고 모든 이야기와 역사의 기반을 놓는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팽창하듯 그것을 초월하면 현실의 가장 깊은 질서를 깨뜨린다. 빛을 초월하는 것은 단순히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정보가 전파되는 방식을 거스르는 것이다. 모든 사건은 원인이 결과 전에 와야 한다.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나간다. 씨앗을 뿌려야 나무가 싹튼다. 빛은 이 황금 규칙을 지키는 한계이다. 물체가 빛의 속도를 초월하면 이론적으로 과거의 이미지를 따라잡고 사건 전에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결과가 원인 전에 나타난다. 이는 물리학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 역설을 만든다. 빛보다 빠른 신호는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 해결할 수 없는 모순 루프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과거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존재하는가? 우주는 그런 비합리적 시나리오를 허용하지 않는 듯하다. 물체의 에너지가 빛의 장벽을 뚫기 위해 무한에 가까워질 때마다 공간과 시간이 맹렬히 반응해 초월을 막는다. 빛보다 빨리 가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주는 당신의 시간을 거의 정지시키고 질량을 무한으로 증가시켜 추가 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 한계는 정보가 일관된 순서로 전파되도록 보장한다. 어떤 메시지도 보내기 전에 도착할 수 없다. 이 엄격한 보호가 없다면 우리의 세계 관찰은 모순으로 가득하고 현실은 모두가 공유하는 단일 이야기로 통합되지 못한다. 따라서 빛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위대한 문짓기이다. 그것은 무엇이 다른 무엇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한다. 우주의 모든 문명, 아무리 진보하고 초월적 기술을 가졌더라도 이 가혹한 경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능이나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빅뱅의 순간부터 모든 것을 낳은 우주의 규칙이 이미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더 강력한 엔진을 만들어 빛의 벽을 힘으로 뚫는 방법이 아니라 공간 시간의 한계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다른 길, 더 영리한 지름길이 있는가이다. 빛과 경주할 수 없음을 깨닫자. 인간의 상상력은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향한다. 공간을 화살처럼 뚫고 가는 대신 공간 자체를 구부려 거리를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종이를 접어먼 두 점을 맞대는 것처럼 이 대담한 아이디어는 웜홀 개념으로 이어진다. 우주의 먼 공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가상의 터널이다. 이론적으로 이 터널은 빛의 속도보다 빨리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게 해주지만 지역적 속도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터널 안에서 빛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고 훨씬 짧은 지름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된 웜홀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 조건을 요구한다. 음의 에너지, 자연에서 관찰되지 않은 기이한 물질이 입구가 즉시 붕괴되지 않게 하는 열쇠일 수 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아이디어는 공간 굴곡 엔진이다. 우주선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앞의 공간을 수축시키고 뒤의 공간을 팽창시켜 공간-시간의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간다. 이 모델에서 우주선은 자신의 공간 거품 안에서 정지해 있고 그 거품이 움직인다. 수학적으로 빛은 우주선 주변의 어떤 지역에서도 초월되지 않지만 우주선은 평평한 공간에서 빛이 가는 것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실현하는 에너지는 인류의 현재 능력을 훨씬 초월한다. 작은 우주선의 거품을 만들기 위해 별 하나의 전체 에너지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우주는 이 지름길을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게 만든 듯하다. 문명들을 각자의 오아시스에 가두는 방식으로 또는 우리가 현실의 규칙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일 수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방정식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한계는 과거의 불가능이었다. 하늘을 나는 것은 미친 꿈이었고 지구 반대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마법이었다. 빛의 속도는 거대한 장벽일 수 있지만 우주의 영리한 자식들에게 미묘한 힌트일 수도 있다. 그것은 근육의 힘 대신 더 세련되고 깊은 길을 찾도록 강요한다. 모든 문명은 우주의 한계에 도전받는다.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멈추는지, 물리 법칙의 좁은 틈새를 뚫고 나아가는지, 그 반응이 그들의 미래와 생존을 결정한다. 우리는 아직 이 문을 열 준비가 안 되었을 수 있고, 공간-시간을 조작할 권능을 쥘 만큼 성숙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우주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할 때를, 인간 지능이 빛의 베일을 꿰뚫을 만큼 날카로워질 때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최초의 관찰자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들은 무지한 반짝이는 점들만 보았을 뿐 과거의 유령들, 우주의 홍황시대로부터의 사자임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빛의 속도 유한성이 시간의 직무를 짜고 모든 순간이 혼돈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며 역사가 쓰이고 기억이 보존되도록 한다는 것을, 별들 사이의 고독이라는 대가에도 불구하고 빛의 한계가 육체의 야망 앞에 문을 굳게 닫아도 인간 지능의 무한한 유연성은 현실의 더 깊은 층으로 스며든다. 고전 물리 법칙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곳, 우리는 위를 보는 대신 아래를 바라보며 가장 작은 입자의 미시 구조를 탐색해 다른 탈출구를 찾는다. 빛의 속도에 도전하는 대신 양자 세계의 기적에 위지한다. 그곳, 확률과 불확정성이 가득한 아원자 세계에서 물리학자들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두뇌조차 원거리에서 유령 같은 작용이라고 외친 현상을 마주한다. 양자 얽힘을 상상해보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물리적 사슬보다 강한 결속, 두 광자나 전자가 수십억 광년 떨어져도 즉시 상호 소통을 유지한다. 하나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하나가 즉시 반응한다. 공간의 거대한 거리가 무시되듯 신호가 보내지지 않고 두 사건 사이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마치 공간이 환상이고 그 두 입자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에서 여전히 하나의 존재인 듯. 빛보다 빠른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정리 때문에 이 현상을 즉시 메시지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존재는 인식의 벽에 틈을 만든다. 우주의 가장 기본 수준에서 은하와 별들의 표면적 분리보다 훨씬 깊은 일체성을 암시한다. 이 보이지 않는 실들의 작동 메커니즘을 해독하면 거리의 개념이 완전히 지워질 수 있지 않을까? 더 빨리 가는 대신 우주의 모든 점이 홍황부터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 인류의 시선이 미시 세계에서 우주의 장엄함으로 돌아오면 빛의 속도는 공간 장벽이 아니라 시간 굴곡으로 나타난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모든 이에게 균등하고 절대적인 강이 아님을 가르친다. 탄성 있는 흐름으로 이동 속도와 중력에 따라 수축하고 구부러진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은 미래로 향하는 시간 기계가 된다. 그 우주선의 비행사들에게 은하 중심으로의 여정은 수십 년, 한 생애에 충분할 수 있다. 그들은 정상적인 생물 리듬으로 먹고, 자고, 일하며 우주를 바라본다. 하지만 지구로 돌아오면 수만 년, 심지어 수백만 년이 지나갔다. 그들을 보낸 문명은 먼지가 되었고, 대륙이 변형되었으며, 인류는 다른 종으로 진화하거나 멸종했을 수 있다. 빛의 속도를 정복하는 잔인한 대가이다. 여행자는 공간을 넘어 동족의 시간 흐름에서 자신을 고립시킨다. 시대 사이를 방황하는 유령이 되고 영원히 젊지만 친숙한 세계는 순식간에 늙고 죽는다. 시간 팽창은 영원한 고독의 비장한 그림을 그린다. 별에 도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연결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빛은 정보의 사자이자 시간 질서의 엄격한 수호자로
어제로 돌아가 실수를 고칠 수 없게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먼 미래로의 일방통행권을 관대히 준다. 광활한 공간의 절대적 고요 속에서 1立方미터의 수소 원자 몇 개만 떠도는 밀도가 희박한 곳에서 인간 상상력은 어둠의 괴물, 빛조차 짓누르는 중력으로 블랙홀로 끌린다. 사건 지평선의 경계에서 먼 관찰자에게 시간은 완전히 정지된 듯하다. 탐험선이 블랙홀 입구로 돌진하면 남은 이들의 눈에 그 이미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점점 희미해지고 중력 적색 편의로 붉게 변하며 심연 가장자리에 영원히 매달린 듯 삼켜지기 직전의 순간에 얼어붙은 기념비처럼. 하지만 선상 사람들에게는 유한시간 안에 특이점으로 떨어지며 거대한 조성력에 찢기고 공간과 시간이 무한히 작은 점으로 짓눌린다. 이 가장 극단적인 장소에서 통상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곳에서 인류는 만물 이론의 열쇠를 찾기를 희망한다. 블랙홀의 혼돈속이나 빅뱅의 폭발 순간에 현대물리의 두 거대하지만 모순된 기둥,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 공통 언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통합 이론이 발견되면 오늘날 가장 황당한 꿈에서만 존재하는 방식으로 공간-시간 구조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주머니 우주를 만들거나 별개의 공간 거품을 창조하거나 현실의 밀리미터마다 끓는 무한한 기초 에너지인 양자진공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주의 조각을 맞추는 아이들이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별들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위치를 직면하는 것이다. 우주는 팽창하고 그 속도는 신비로운 암흑 에너지로 인해 가속된다. 먼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빨리 우리를 떠나며 그 비밀을 영원한 어둠으로 가져간다. 수십억 년 후의 밤하늘은 훨씬 더 텅 비고 고독할 것이다. 이웃 은하의 빛이 공간 팽창과 경주에 우리 눈에 도달하지 못할 때, 이는 인류 문명에 보이지 않지만 급박한 압력을 준다. 기회의 문이 열동역학의 냉혹한 법칙으로 닫히기 전에 이해하고 탐험하고 밖으로 뻗어야 한다. 빛과의 경주는 이동 속도의 경주가 아니라 이해의 경주이다. 풀린 각 방정식, 가속기에서 발견된 새 입자, 기록된 중력파 신호는 가능한 경계를 넓히는 작은 발걸음이다. 우리는 가장 높은 산 정상, 공기가 희박하고 맑은 곳에 거대한 천문대를 세우고 정교한 우주 망원경을 궤도로 쏘아 130억 년을 방황한 약한 광자를 포착한다. 이 노력은 호기심 충족뿐 아니라 위식을 가진 종의 생존 본능이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다른 누군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하는지 알고 싶다. 먼 미래에 인류는 이 약한 생물학적 몸에 더 이상 묶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위식은 더 견고한 구조, 실리콘 형태나 순수 에너지로 옮겨질 수 있고 수천 년의 성간 여행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완전히 재정이 된다. 우리는 별들의 건축가가 되고 황무지 행성에 생명을 뿌리는 자가 되어 은하계의 지능의 불꽃을 퍼뜨린다. 하지만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한계를 초월하려는 갈망, 빛에 손을 뻗으려는 욕망은 인간성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조상이 습한 동굴에서 떨며 천둥이 가득한 하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괴이한 형상을 벽에 그렸다. 비바람, 태양, 달을 다스리는 신들을 만들어 자연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때 밤은 적이었고 별들은 초자연 세력이 인간을 심판하는 차가운 눈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공포의 동굴을 나와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천둥이 대기 방전이고 태양이 거대한 핵반응로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현실의 탐험자이다. 지식은 세계의 아름다움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신성하게 만든다. 우리는 빛의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위대한 지능들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놓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블랙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 스티븐 호킹, 그리고 현대 실험실에서 조용히 일하는 수천 명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들, 그들은 청춘과 시력을 바쳐 인류를 먼지에서 현실 구조를 탐험하는 여행자로 만들었다. 그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헌신은 지식과 사회에 영원한 공헌을 남겼다. 그들은 눈 덮인 산 정상의 고독한 망원경 곁에서 지하 실험실에서 매일 우주의 약한 신호를 듣고 건조한 수치와 방정식을 풀며 무지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했다. 그 갈망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주의 무서운 침묵 앞에서도 미래 세대가 이 횃불을 이어 오만으로 자연을 정복하는 대신 별들의 위대한 교양곡의 겸손과 존중으로 녹아들기를. 빛보다 빠르고 물질보다 지속적인 것이 있다.
인간의 공감과 상상력이다. 그것만이 우주 끝까지 순식간에 데려다주고 이미 죽은 별들의 빛이 여전히 아름다움에 떨리는 영혼을 따뜻하게 한다. 심장 박동과 시간 흐름 사이에 덧없는 순간에 우리는 우주가 메아리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당신은 현재의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억 분의 1초 전이 그들을 본다. 빛이 얼굴에 닿아 망막에 반사되는데 필요한 시간. 이 지연은 가까운 거리에서 무시할 만큼 작지만 멀리 바라볼 때 넘을 수 없는 심연이 된다. 우리는 자신의 고독한 현재에 갇혀있고 빛의 속도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주변 만물의 즉시 현실과 영원히 분리된다. 외로운 광자 하나의 여정을 상상해보자.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 먼 별의 핵에서 태어나 거대한 핵반응로 안에서 수천 년을 충돌하며 표면으로 나아가 마침내 광활한 공간으로 해방된다. 그 광자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성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서 시간은 멈춘다. 별을 떠난 순간과 우리의 망원경에 도달한 순간이 하나이다. 하지만 선형 시간에 묶인 우리에게 그 여정은 수십억 년이다. 우리는 고대 메시지를 받는다. 이미 먼지가 되거나 블랙홀로 붕괴된 별의 유언장. 따라서 밤하늘은 현재의 정적 그림이 아니라 과거의 화려한 묘지이다. 은하들의 유령이 마지막 춤을 추는 곳. 빛의 지연에 대한 인식은 인류에게 쓸쓸하지만 시적인 슬픔을 준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회상임을 상기시킨다.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공간의 가장 어두운 영역으로 향할 때 그들은 시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고고학을 한다. 우주의 껍질을 벗겨 태초로 돌아가 최초 별들이 불을 밝히던 때를 찾는다. 우리는 그 최초 빛,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빅뱅의 자녀를 보고 싶어 한다. 태어날 때 어머니 얼굴을 갈망하는 아이처럼 이는 절망적이지만 자랑스러운 노력으로 우주와 연결되려는 시도이다. 우리가 우연한 방랑자가 아니라 138억 년 전 시작된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임을 증명하려는. 그러나 우주는 빛뿐 아니라 어둠도 가지고 그 어둠은 점점 퍼진다. 암흑 에너지, 공간을 찢는 신비로운 힘은 은하들을 점점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한다. 그곳의 빛이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우주의 영역이 있다. 우주론의 사건 지평선. 한번 넘으면 모든 정보가 영원히 끊어지는 경계. 우리는 천문학의 황금시대에 산다. 하늘이 별과 은하로 가득한 순간. 하지만 이는 우주의 방대한 수명에서 짧은 찰나이다. 수십억 년 후 우리의 후손 존재한다면 은 검은 하늘을 올려다볼 것이다. 우리 은하의 늙은 별들만 남은 곳. 그들은 우리 기록을 신화처럼 읽을 것이다. 나선 은하와 빛나는 성운에 대한 증명할 수 없는 전설. 그 영원한 고독의 전망이 인류를 끊임없이 탐구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하에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짓고 빛의 속도 가까이에서 프로톤을 가속해 충돌시켜 우주의 태초 조건을 재현한다. 물질의 가장 기본 조각, 보손, 쿼크를 찾아 질량이 어떻게 생기고 모든 것을 흩어지지 않게 결합하는지 이해한다. 각 충돌은 현실의 핵심에 닿으려는 노력, 시간이 잉크를 바랬게 하기 전에 창조주의 설계를 보는 시도이다. 그 진리 추구의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직면한다. 물과 탄소로 된 인간 몸은 공간의 가혹함 앞에 너무 약하다. 우주 방사선, 무중력 환경, 방대한 거리는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하지만 수십억 뉴런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우리의 지능은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인 우주선, 레이저로 밀리는 빛 돛을 꿈꾼다.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담은 칩을 이웃 항성계로 보낸다. 우리의 의식을 기계로 옮겨 세포 노화 없이 수천 년을 사색하며 은하를 횡단한다. 이는 개인의 불사가 아니라 위식의 생존을 위한 갈망이다. 우주가 관찰자 없는 빈방이 되지 않게. 기술이 아무리 멀리 나아가도 자연 앞에 겸손은 변하지 않는다.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는 작아진다. 지구는 태양광선에 매달린 푸른 먼지 알갱이, 냉혹하고 적대적인 우주 바다속 생명의 오아시스임을 깨닫는다. 역사의 모든 왕, 독재자, 성인, 죄인이 그 먼지 위에서 살고 죽었다. 우리가 모든 관심의 중심이라는 오만은 별들의 위대한 침묵 앞에 무너진다. 그 자아 붕괴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이 싹튼다. 사랑과 책임의 아름다움. 우리는 이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존재임을 이해한다. 무제한 우주의 의미를 부여할 유일한 자. 빛과의 경주의 최종 의미는 승리가 아니라 이해일 수 있다.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임을 이해하는 것. 아이가 북두칠성을 올려다볼 때, 시인이 달에 대해 쓸 때, 과학자가 새 물리 법칙을 발견할 때, 우주는 거울을 보며 눈을 뜬다. 우리는 물질의 눈, 심장이다. 우리의 책임은 그 눈을 밝게 유지하고
귀를 경청하게 하며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다. 팽창이 어둠과 열동역학의 추위가 생명의 문을 닫아도 우리는 원자 구조를 파헤칠 때 방대한 공허를 본다. 우주의 끝을 볼 때도 방대한 공허를 본다. 그 두 공허 사이에 인간이 있다. 무한소와 무한대를 잇는 다리. 우리는 별들의 먼지로 짜여 있다. 수십억 년 전 죽은 초신성의 불길에서 단련된 무거운 원소들. 당신 피 속 철, 뼈 속 칼슘, 장신구의 금, 모두 죽은 별들의 유산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별, 사랑하는 물질이다. 이는 확률의 기적,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경이이다. 그때 조상이 습한 동굴에서 떨며 극도의 공포로 천둥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괴이한 형상을 벽에 그렸다. 비바람, 태양, 달을 다스리는 신들을 만들어 자연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때 밤은 적이었고 별들은 초자연 세력이 인간을 심판하는 차가운 눈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공포의 동굴을 나와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천둥이 대기 방전이고 태양이 거대한 핵반응로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현실의 탐험자이다. 지식은 세계의 아름다움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신성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식의 등대를 지키는 이들에게 경건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조용한 엔지니어들, 눈 덮인 산 정상의 고독한 망원경 곁에서 지하 실험실에서 매일 우주의 약한 신호를 듣고 건조한 수치와 방정식을 풀며 무지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한 이들. 그들은 일상의 기쁨을 희생해 인류를 위한 진리의 작은 빛을 얻었다. 그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헌신은 지식과 사회에 영원한 공헌을 남겼다. 인류가 아무리 멀리 나아가도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존재가 되거나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의식을 통합해도 밤하늘의 아름다움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 떨림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우주 앞에 겸손을 유지하고 지식의 힘을 통치나 파괴가 아니라 생명의 보호와 육성에 사용하기를. 은하계의 가장 차가운 공간에 인간의 따뜻함을 퍼뜨리기를. 빛보다 빠르고 지속적인 것이 있다. 가상의 타키온 입자나 공간 도약이 아니라 인간의 추억과 사랑이다. 그것만이 공간 시간의 모든 장벽을 뚫고 동조하는 영혼을 연결한다. 우주가 쇠퇴하더라도 존재의 의미가 이 별 지붕 아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순간에 온전히 있음을 상기시킨다.